돈만 쫓는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러운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허리얼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ESG예요. ESG가 유행처럼 막 번지면서 자소서에서도 ESG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제대로 알고 글을 쓰고 면접에서 말을 해야지 면접관들이 이 친구 제대로 알고 있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막 말을 하면 되게 뜬금없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 기업은 돈을 위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ESG가 뭐예요? 환경, S, 사회, G, 거버넌스. 사실 셋 다 돈만 쫓는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러운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확 떴는지,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죽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또 죽어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다시 떠오르는 원자력 발전 이래서 슈카 형님이 말을 해주신 게 있는데,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한 펀드에서 돈을 계속 빼고 있다. 지속가능한 펀드가 뭐냐면 ESG 펀드다. 이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워낙 방대한 양을 하시려다 보니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보충을 해드릴게요. 블랙락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블랙락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펀드고요. 한눈에 보는 블랙락이라는 표를 가져왔는데 2019년 기준으로 뭐 8.68조 달러를 운용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6,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있고 뭐 25곳의 운영센터가 있고 2,000명 이상의 운영 인력이 있는, 아무튼 돈을 엄청나게 거대하게 굴리는 펀드예요. 얘들이 2020년에 들고 나온 게 바로 ESG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에게만 투자를 하겠다. 근데 얘네들이 뭔 힘이 있길래 뭐 얘네가 ESG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확 쫄아가지고 ESG 거리나 생각을 해보시면, 펀드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펀드는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걷어서 투자처에 투자를 하고, 투자처에서 수익이 나면 그거를 투자자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먹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은행이랑 되게 비슷해요. 은행은 예금주들한테 받아서 투자처한테 투자를 했다가 다시 받아오죠. 근데 은행은 이 빌려주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해요. 왜냐면 우리가 은행한테 돈을 맡길 때는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거를 기대를 하지 수익률이 막 엄청 높은 거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펀드는 몇백 퍼센트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나는 펀드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당한 적이 있는데, 은행도 투자를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담보를 진짜 빡세게 요구합니다. 진짜 거의 100%를 요구를 해요. 니네가 투자를 한 걸 말아먹어도 나는 니네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 스탠스거든요. 근데 보통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리는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데, 은행이 이런 빡센 조건을 내세우니까 펀드한테 빌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가 ESG를 막 요구를 해. 그러니까 얘네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ESG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을 했지만 자기들이 ESG를 챙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있긴 있죠. 그럼 블랙록은 ESG를 왜 내세웠냐? 펀드 이미지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케팅의 일종이었지, 솔직히. 투자자들이, 이거는 약간 제 뇌피셜이 살짝 섞였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엄청 큰 손이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연금이 상당히 큰 돈을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펀드에다가 투자를 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겠어요? 공적인 자금이잖아요, 얘네는. 그러면은 ESG 같은 명분을 만들어주면 얘네들 연금 자금을 확 땡겨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ESG를 블랙록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을 했고, 그거에 세계 1위가 이렇게 하니까 투자자들이 혹해서 들어갔고,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고 뭐 돈 많은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나는 환경과 사회를 생각한다 하면서 ESG 펀드를 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ESG가 지금은 또 확 죽어가고 있는 거지. 왜냐?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투자자들은, 심지어 이 기관 투자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도 항상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수익률이 진짜 별로였던 거야. 물론 블랙락이 워낙 투자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이 나긴 했는데 퍼센트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물론 나도 명분은 좋지만 하면서 돈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확 수그라드는 거예요. 웃기죠. 그럼 ESG 기업들이 왜 수익을 못 냈냐? 그럼 보통 보면 ESG는 어쨌든 특히나 환경 쪽에 친환경 에너지나 뭐 자원 재활용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기 투자고요. 정부 규제에 좀 기대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무조건 써야 돼, 이런 강제를 정부가 하게 되면 이 회사로부터 에너지를
ESG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자원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부 규제가 느슨해졌어. 왜?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나 자원 재활용이나 아주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펀드 투자자들은 기다리지 않죠. 우리 형님들은 기다리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SG가 다시 쏙 들어가고 있어요. 블랙락은 진짜 재밌는 선택을 했는데 ESG 펀드의 기준을 굉장히 널널하게 잡음으로써 온갖 거를 막 ESG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게 ESG에 들어가 있고 잠깐만 저건 IT 대기업인데 이런 애들이 막 ESG에 들어가 있어요.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ESG 펀드를 아예 그냥 안 팔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ESG에 대해서 압박을 덜 느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ESG 얘기들은 그냥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결국 돈의 논리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굉장히 괜찮은 시도였다고 봐요. 블랙록 같이 초거대 펀드가 돈을 이용해서 ESG를 기업들한테 강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익률 때문에 한계를 보였다. 결국 돈의 논리에는 이길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 생각이고요. 한번 ESG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아마 많이 그 이슈가 줄어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오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ESG를 담당하는 팀들이 아직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ESG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